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이제 이 있습니다에 합류를 하시면서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게 패스트트랙 수사. 네, 그렇습니다. 였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네. 사실 이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경찰이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검찰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이배 의원 그리고 김관영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폭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보임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소환 조사를 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좀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네, 그 총 고소 고발이 여야에서 난무해 가지고 네. 18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정확히 18건이 전부 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4건은 무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다고 해요. 아, 대표적으로 국회 사무총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네. 이제 고발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뭐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몇 건의 모욕죄, 그다음에 문희상 의장이 그 자신이 회의장에서 나가는 걸 방해하는 과정에서 임의자 의원의 예. 얼굴을 만졌다는 게 예. 성추행 혐의, 이제 그거까지는 무혐의로 이제 정리를 한 상황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다고 하고요. 네. 주요하게 쟁점이 되는 건 잘 기억하시겠지만 최이배 의원 그 특수감금 사건, 네. 그다음에 그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건 관련해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 그리고 네.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또 회의 개최를 막는 과정에 있었던 것들 관련해서 국회 회의 방해죄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될 거고요. 예. 사실 뭐 넓게 보자면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든가 뭐 이제 좀 약간 좀 서브하고 마이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열몇 건을 다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네네네, 거죠. 국회이기 때문에 현재 네. 남부지검에 가 있고요. 네. 문제는 경찰에게 그냥 뭔가 부담이 돼가지고 경찰에게 보내더니 하필 조국 장관 수사가 돼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좀 여러 리소스가 필요할 때 네. 검찰에서 그걸 경찰로부터 다시 가져온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고 네. 너무 검찰답다 이런 평가가 사실 9월 초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이게 검찰이 넘겨라 우리가 할 테니까 네. 이 어떤 그 검찰의 이런 조치에 네. 조국 수사와의 상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있다고 보고 좀 더 있습니다. 구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국 수사 혹은 현 여권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거 아니냐, 네. 검찰이 예. 이런 편향성을 이제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 모두에게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데 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그런 지휘가 내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떤 그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한다. 네. 뭐 이런 뭐 흔히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사 결과에서 그렇다고 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 기소한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존재감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로 고발된 사건인데 네. 그때는 경찰로 내려보내 놓고는 다시 여기 와서 가져왔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런 어떤 행보가. 네. 그나저나 이게 수사를 무한정 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뭐 자료가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예.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뭐 기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마 공교롭게도 그것은 이제 소위 이제 조국 장관 혹은 그 일가에 관한 예. 공소장이 제출되는 시점과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네네네. 기소가?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전망하세요? 민주당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 일찌감치 경찰의 소환에 다 응했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뭐 백혜련 의원, 윤소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했었고, 그럼 이제 그 얼마 안 남았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거의 불응하실 태세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7일이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날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도 그 이전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10월 말 정도에는 정리가 되지 그러면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네. 소환 조사 없이 그냥 기소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체포영장 발부는 헌법상 이제 불체포 특권이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정규 국회 네 회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래서 지금 어제
그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사무총장이 이제 네. 보좌진 당직자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보좌진이나 당직자들도 좀 연루가 돼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근데 이분들은 불체포 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이게 좀 하죠. 약간 난감한 게 당직자나 보좌관은 소환에 응하는데 의원들은 소환에 안 응하면 그것도 좀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고. 네. 그래서 원래는 보좌진 당직자분들이 처음에는 한 6명 정도가 이제 그 소환이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좀 그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이제 그 소환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자유한국당 보좌관 네. 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마침 뭐 아는 지인이 좀 있어서 네네. 뭐라고들 하시던 거예요? 어쨌든 원래 그쪽 그 분들의 고민은 현재 국감 때이기 때문에 네. 국감이 정리되는 10월 말 이후에 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보좌관. 네. 그런데 이제 당에서 음. 나경 원내대표가 내가 책임질 테니 일단 그때까지는 좀 불응하자라는 지침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이 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공동 행보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특수감금,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처법 뭐 이런 그 혐의는 대개 4개 정도로 이렇게 좀 압축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치의 문제를 다 사법으로 푼다 안 푼다가 어디까지 적절한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물론이죠. 예. 그래도 양당 혹은 뭐 대부분의 당에서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서로 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정도는 좀 서로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보좌관의 이제 그 말씀이 그런 네, 거예요. 보좌진이나 당직자들은 좀 그래도 좀 보호를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만약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한다. 네. 그래도 공소유지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대부분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이 1.4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라바이트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아니면 뭐 다양한 동영상 사이트에 가시면 범죄 현장이라고 할까요? 그 충돌 현장. 네,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최이배 의원이 이제 감금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네. 의원가에서 어떻게 맞붙었는지 뭐 세세하기까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영상 자료가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공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소환 조사에 응했던 몇몇 의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의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 동영상을 거의 이제 스틸컷으로 네. 한 장 한 장 다 뽑아가지고 네. 다 그러니까 축적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묻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경찰은 굉장히 수사 인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중요한 순간에 또 성과물을 검찰이 가져가서 아마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좀 관심사는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 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사상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죄 혐의 이제 주요하게 충돌이 있었던 네. 현장들에서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이제 감금죄, 그 다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이제 그 국회 회의 방해죄 예. 이 범죄가 이제 중요한데 사실 다른 것들보다 국회 회의 방해죄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그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 그 무시무시한 이제 세네요. 네, 예. 그게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국회 회의 방해죄가 이제 선진화법으로 도입되면서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구형이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게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요. 최초의 선례가 되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예,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너무 낮게 하면 그러면 다시 국회 선진화법과 상관없이 동물국회가 반복돼도 상관없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 때 나왔던 물리적 충돌이 재방송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역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네. 있어요. 이게 손방망이 처벌이 뭐 별거 아니네. 네. 뭐 해도 뭐 그 상관은 걸려도 강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가면 이건 큰일이니까.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최소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뭐 주도하셨다고 스스로 자처하시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나 예. 이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당선 무효형 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입니다. 그 지금 김관영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불법 사보임, 네네. 불법 사보임 혐의 이거잖아요. 네네네. 이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 김홍신 의원이 네.
이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른바 불법 사보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김몽신 의원이 그 당시에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갔는데요. 어허. 지난 4월에 이거 똑같은 경우처럼 오신환 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헌법소원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 사건을 가져갔는데 네. 김몽신 의원 사건에서는 문제가 좀 있지만 당내에서 강제될 수 있는 내적 결사의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해서 예. 뭐 상관없다고 봤거든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네. 그런데 예, 이제 이후에는 조금 뭐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 개정된 이후에는 해석을 한 번 더 받아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실은 미디어법 때 이른바 종편 통과될 때도 날치기 논란이 그때 있었지만 의결 절차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네, 있었어요. 엄청 맞아요. 논란이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예. 다소간의 문제는 있고 위법은 있지만 뭐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불법 사보임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을 때 네. 그게 뭐 위헌이라고 판단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정치 영역으로 돌아와서 네. 만약에 이제 검찰이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기소의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기도 상당히 아마 그 골치가 아플 게 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총선과 아주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극심하게 반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여기서 어떤 정치적 고려가 어떤 그 스며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고려는 이제 그분들이 야당 탄압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역공을 하셔서 당내에서 훈장으로 삼아서 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천을 안 잊을 수 없는 이런 곤혹스러운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고 네. 사실 이 사건이 어차피 진행이 굉장히 오래되고 올해 진행될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오히려 총선을 경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사자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정치 탄압이 되고 나의 어떤 그 뭐 총선에 네. 지장을 준다라고 하는 게 네. 오히려 꼭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네, 물론 하지만 이제 한 2년 후 정도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정리가 되면 그 중에 몇 분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의원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여부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는 모든 정치의 문제를 이른바 서초동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장관의 직무정지 뭐 가처분 이런 걸 내리는 건 사실 이제 전형적인 나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로 갔죠. 네네.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들만 주로 사실 적용받는 그 죄를 만들고 네. 이걸 한 번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거 왜 만들었냐라는 비판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평상시에 그런 문제랑은 조금 결이 다르질 않나. 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문제를 검찰로 가져가면서 검찰의 힘만 키워지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 최소한의 처벌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정치적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네.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가정을 하죠. 네. 여야 어떤 그러니까 기소 대상 숫자를 대충 맞추는 네. 이른바 안배라고 할까요? 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거보다는 이제 상호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뭐 작성해주고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일부 이제 고소고발 당한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네. 이제 네.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할 거고요. 모든 의원들을 지금 이제 대상이 된 게 109명인데 그렇죠. 그 중에 11명 정도는 이제 무혐의로 지금 정리가 돼서 89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1차 정리는 그분들을 다 기소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테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좀 폭이 조절되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정기 개편, 가을 개편에 들어가는 관계로 이의 있습니다라는 코너도 사실은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준우 변호사와도
작별의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한 1년 가까이 시선 집중에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 나오게 됐는데요. 네. 많이 이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특별히 한 말씀만 드리자면 방송을 하는데 항상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작가님들 네. 예, 한유진, 이지영, 조현 작가님 그리고 네. 먼저 하차하신 소현정 작가님 네. 네 분한테 특별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작가분들의 표정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눈을 안 맞춰주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종종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